작용을 하는 게 정서 차원. 이거는 잘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또 흥미로운 다음 시간에 혹시 이제 시간이 나면은 이 얘기를 조금 하겠는데 또 이제 흥미로운 측면이 뭐냐면요. 스피노자가 윤리학 3부에서 정서를 2번 정의를 합니다. 그 정서 첫 번째 정서에 대한 첫 번째 정의는 바로 여기 나오는 정의 3이고 그 다음에 정서에 대한 정의를 또 어디서 하냐면요. 3부 부록 3부 부록 맨 첫 3부 부록에 3부 부록의 그 맨 마지막 3부 부록의 맨 마지막에 가면은 스피노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General definitions of the objects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서들에 대한 일반적 정의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 그런 정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시 한번 아펙트에 대해서, 아펙투스에 관해서 이제 여기 정서를, 정의를 제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점이죠. 3부의 맨 앞에 정의 3에서 아펙투스를 정의했는데 또 이상하게도 3부의 맨 마지막에 가서 스피노자가 아펙투스를 다시 한번 정의를 합니다. 근데 3부 맨 마지막에 나온 정의는 흥미롭게도 뭐라고 보냐면은 General Definition이라고 합니다. General Definition. 근데 이게 왜 흥미롭냐면 이 명칭이 General Definition이니까 이 3부 맨 마지막에 나오는 정서에 대한 정의가 3부 첫머리에 나오는 정서보다 조금 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어떤 정의가 되어야 되는데, 근데 실제 내용을 보면은 이 3부 마지막에 나오는 이 정의는 상당히 축소된 그 정의입니다. 정서에 대한. 왜냐하면 3부 마지막에 나오는 그 정서에 대한 정의는 수동적인 정서에 대한 정의예요. 그러니까 3부 마지막에 나오는 그 정의에는 정의상 능동적인 정서가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 3부 이 첫머리에 나오는 이 정의상 여기에는 사실은 능동적인 정서, 수동적인 정서 다 들어갈 수 있죠. 왜냐하면 실제의 변형들과 동시에 이 변형들에 대한 반영. 이거는 능동적인 정서에 해당되고 수동적인 정서에 해당됩니다. 근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은 이게 훨씬 일반적이에요. 3부 맨 앞에 나오는 정의 3의 정서에 대한 정의. 근데 왜 3부 마지막 끝나기 전에 거기에 가서 왜 General Definition of the Objects라는 명칭을 붙여가면서 왜 따로 정서들을 다시 한번 스피노자가 정의를 했을까? 그리고 그 명칭과 맞지 않게 왜 또 거기는 수동적인 정서만을 정의의 대상으로 삼았을까? 이게 상당히 재밌는 문제입니다. 흥미로운 문제. 다음 시간에 좀 시간이 남으면, 시간이 되면은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의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코나투스, 욕망, 정서, 이 의미에 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코나투스 개념을 좀 보려면은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그 자연학 토론에 나오는 개체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개체를 뭐라고 스피노자가 정의를 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같은 크기를 지니고 있거나 크기가 서로 다른 일정한 수의 물체들이 다른 물체들에 의해 압력을 받아 서로 의지할 때, 또는 그것들이 같은 속도나
서로 다른 속도로 운동하고 있을 경우에는 일정하게 규정된 어떤 관계에 따라 자신들의 운동을 서로 전달할 때 우리는 이 물체들이 서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것들 모두가 단 하나의 물체 또는 개체를 합성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개체는 물체들 사이의 이런 연합에 의해 다른 모든 개체들과 구별된다. 이제 결국 스피노자가 생각하는 개체, 특히 이제 이 물체적인 개체는 그리고 그 연합, 물체를 그 개체를 구성하는 물체들 사이의 연합. 그리고 그 연합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일정하게 규정된 어떤 관계라는 게 있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피노자가 그 3구 첫머리에서 이 코나투스 개념을 이제 그 도출을 합니다. 그 코나투스 개념의 연역이 이루어지는데 특히 이제 정리 4에서 정리 7까지가 스피노자가 코나투스 개념을 이렇게 이제 연역해내는 과정입니다. 처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어떤 실제도 외부 원인에 의해서가 아니라면 파괴될 수 없다. 이게 이제 그 3부 정리 3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거는 이제 그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어떤 실제는 내적인 원인에 의해서 파괴되는 게 아니라 항상 외적인 원인에 의해서 파괴가 된다. 외적인 원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은 내적인 모순 이런 거는 존재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 정리사하고 뭐 긴밀하게 이제 뒤에 가서 정리사를 이렇게 얘기하고 스피노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상반된 본성을 지닌 실체들은 그중 하나가 다른 것을 파괴할 수 있는 한에서 동일한 기체 안에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반된 본성을 지닌 실체들은 그중 하나가 다른 것을 파괴할 수 있는 한에서 동일한 기체 안에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리사하고 바로 연결이 된 거겠죠. 동일한 기체 안에 서로 상반된, 서로를 파괴할 수 있는 것들이 공존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정리유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각의 실제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한에서 자신의 존재 안에서 존속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나서 정리 7. 각각의 실제가 자신의 존재 안에서 존속하려고 하는 노력. 이 노력이 바로 코나투스입니다. 각각의 실제가 자신의 존재 안에서 존속하려고 하는 이 코나투스는 실제의 현행적 본질 자체와 닮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코나투스를 연역하는 절차를 하는데,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뭐냐면요. 그 데카르트의 철학 원리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이제 1644년에 출간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윤리학보다 한 30년 전에 이제 출간이 된 책인데, 그리고 이게 이제 데카르트가 데카르트가 쓴 일종의 철학 교과서다. 그렇게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죠. 그때까지 이제 유럽의 대학에서 가르치던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철학 체계를 대체하기 위해서 데카르트가 만든 철학 교과서, 철학 체계가 바로 이 철학 원리입니다. 그리고 스피노자가 처음으로 출판한 책이 바로 데카르트 철학 원리, 이거 1부와 2부에 대한 해설서. 거기 이제 37항에 가보면 그 데카르트가 자연의 제일 법칙,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각각의 것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한에서 항상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고자 한다.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에 따르면 자연의 제일 법칙은 결국 뭐냐면 반성의 법칙. 반성의 법칙. 각각의 것은 각각의 실제는 자신 안에 있는 한에서 항상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 데카르트가 제시한 자연의 제일 법칙하고 스피노자 얘기하고 굉장히 닮았죠. 뭐하고 닮았냐면 정리 6하고 굉장히 닮았습니다. 상부 정리 6하고 그리고 자연의 제일 법칙하고 굉장히 닮았죠. 거의